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언니 권현진입니다. 본인 휴대폰만 3대, 핸드폰에 연락처만 4만 명, 30년에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해온 작가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총 5개의 챕터로 인간관계 안에서 본인 30년 동안 4만 명의 인맥을 관리한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 안에서 정말 이분이 찐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시크릿을 알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100개의 계단을 봤을 때 98개까지의 계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98번째에서 위험이나 어려움을 만나고 남은 2계단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타인의 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총 5개 챕터로 이루어지는데 다시 관계를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작할 텐데, 여기에서 최고의 스펙은 사람을 겪어낸 경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공감하는데요. 내가 가진 사람을 겪어낸 경험이 최고의 스펙이다. 눈앞의 손해에 급급하지 말고 사람을 보라. 다양한 사람을 겪어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삶의 각 시기마다 겪어내야 할 사람의 총량이라는 게 있다. 이때 관계의 넓이를 그리고 깊이를 다채롭게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 보는 안목이 길러지지 않는다. 살다 보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겪어내는 사람의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와 관계의 지혜를 제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겪어내야 되는 그 경험이 스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맥보다는 인연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고 인맥으로만 보는 그런 관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단 5분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필요에 의한 사람 관리이기보다는 정말 찐으로 인연으로 생각하게 만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 내게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관계를 정리하는 우를 저지르지 말고 기껏 시간과 돈을 투자해 만났더니 나한테 생기는 게 없네라고 판단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고, 또 당장이라도 달콤한 열매를 줄 것 같은 이들을 찾아가는 것, 이런 사고방식은 결코 이득을 갖다 주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쌓지 말 것. 그래서 심장을 덮이는 인연을 추구하라. 사람의 심장을 따뜻하게 데우는 인연이야말로 오랫동안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인연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진심이 기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편한 사람, 즐거운 사람으로서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쉽게 시작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관계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래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산맥과 봉우리가 어우러져야 진짜 산이다. 자, 커리어와 성과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가치관과 삶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큰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하면 작은 사람들로 통해서 소소한 기쁨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이 균형감을 이루는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도 나이 드는 방식이 있다. 나이값이라고 하는 그 나이대에 맞는 관계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20대는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면서 20대는 더 많은 사람의 범주 안에 자신을 던져볼 것. 그리고 머리 쓰는 자세를 경계하래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연륜자들은요, 머리 쓰는 게 보이기 때문에 20대 분들은요, 오히려 성실함하고 자신의 매력과 그리고 자신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선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30대 때는요, 관계를 좀먹는 자만심을 경계하라. 관계를 좀먹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뽐내는 마음이 나의 관계를 해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과 비교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또는 내가 평가받는 그런 느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성숙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맥으로 함께하고 싶고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성공과 성장을 이야기할 때 결과적이고 막 수치적인 성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과 누군가와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같은 수준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만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 과정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평생 함께 가져가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필요할 때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래요. 웬만한 여유가 없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먼저 웃는 사람이래요. 내가 타인에게 거스름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평생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람은요, 내 사람인 줄도 모르고 인연을 내쫓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완성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챕터 2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사람 부자가 되었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남는 사람들은 마지막 인상을 좋게끔 남겨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인연은요, 매 순간이 모여 그와 나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연속적인 거라서 처음보다는 마지막 관계, 그리고 관계는 모든 순간의 합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는 잘 쌓아가는데 뒷심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관계를 못 이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는데요. 그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첫 번째가 10분의 피드백. 누구를 만나든 관계가 끝난 이후에, 만남 헤어진 이후에는 그 사람의 느낌을 공유하거나 그 느낌을 문자로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명함을 주는 것도 그런 뒷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인상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상을 챙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 쌓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관계 안에서 기브앤테이크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기브앤테이크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기브앤테이크는 기브앤해피라고 최종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밥값이든 뭐 술값이든 모든 관계 안에서 어떤 걸 베풀어야 될 시기가 된다고 하면 먼저 마음 쓰는 거, 먼저 내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서로 이렇게 계산하는 관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내고 돈에 대한 계산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내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어떤 정보를 들었다거나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거나, 이 모든 것들도 기브앤테이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내가 금전적인 페이를 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되시진 않겠죠. 그래서 내가 그 관계 안에서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줄 것,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해야 할 그런 관계 안에서에 대한 혜택을 내가 기꺼이 지불하는 마음을 가질 것, 그리고 베푼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좋은 추억을 쌓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푼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받은 사람은 그걸 엄청나게 기억해서 나중에 10배, 20배로 돌아온다고 해요. 하지만 베풀 때 호구는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 자꾸 요구한다는 것들을 느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것도 나눔의 뒤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베풀면 우주가 그것을 기억해서 어떤 식으로든 베푼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브앤해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새로운 관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음속에 의자가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새로운 사람들만 자꾸 이렇게 과거의 관계는 끊고 새로운 사람을 막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도 묵은 맛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치즈나 김치처럼 숙성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의 그 사람을 만나는 그런 방식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오래된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많은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그래서 오히려 잡은 물고기한테 더 잘하라는 얘기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멀리 있는 이들이 나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과 오래된 인연을 차별하지 말고 너비만큼이나 깊이도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배려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려의 관점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배려할 것. 그리고 배려는 숫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배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으로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 맺는 거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거 SNS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SNS가 막 효율적이고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깊이 있는 관계는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SNS에 양보하지 말래요. 만남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관계라는 게 품이 많이 드는 행위이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 쉽게 간 인 것만큼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지속하고 더 깊이 쌓아가게끔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할 때는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의 좋은 모습만, 더 괜찮은 것만 보여주려고 포장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맨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상대에게 나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또한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있는 걸 드러내면서 창피할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그 관계를 채워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진실함을 이길 수 없다. 내가 부족해도 진실한 내 모습이 상대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과 얕은 수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순수하고 또 진정성 있게 소중한 사람들을 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판이라고 하는 것, 주변 관계 안에서 평판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소개서가 된다고 해요.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암만 잘하려고 해도 평판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평판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소개서가 돼서 내 주변의 평가를 통해서 내가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이기 때문에 내가 평판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이 평판 관리를 어떻게 긍정적인 평판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일상에서 접하는 관계 하나하나가 평판을 맞춰 나가는 퍼즐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어떤 순간이든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진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심이 관계를 빛나게 하고 빛나는 관계가 평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심 있는 관계를 쌓아가시면 평판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겠죠? 멋진 자기소개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 선택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선택에도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수준이냐면요.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인지 또는 남까지 생각하는 선택인지를 그 과정이 그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선택에는 평소 그가 지닌 신념이 반영되기 때문에 돈보다 사람을 앞에 두느니 나만큼이나 상대의 이득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말로 관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나에게만 좋은 선택이 아닌 남에게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앞자리에 두고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남한테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자, 세 번째 챕터는요. 만나고 겪어내고 성장하라. 자, 관계 안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게 갈등인데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갈등도 다 타이밍이 있는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크게 되지 않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소하고 개별적인 거에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사소한 걸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소한 걸 반복해서 실수하다 보면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게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요. 그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최적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관계 해결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화나게 하는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 주장만 내서 이런 것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는 관계를 내가 느끼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남한테 더 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보다 보면 남이 이룬 거에서 시기하고 세마는 마음 많이 갖게 되는데,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독려하고 나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볼 때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빙산과 같아서 사람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호흡을 길게 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긴 인연과 호흡이 짧은 인연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긴 인연으로 보고, 자, 당신이 누군가를 계산기 위에 올려놓는 순간 당신 역시 그 사람의 계산기 위에 올라가는 치욕을 견뎌야 한다. 누군가를 내가 수치적인 계산으로 볼 게 아니라 길게 꾸준히 멀리 내다보는 관계를 지향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내가 장점 때문에 많이 다가갔다가 단점 때문에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장점을 보고 시작했다고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단점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관계가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관계를 막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안에서 단점 하나 때문에 그 관계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손해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점을 내가 품을 수 없다고 하면 장점도 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지사지 해보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입장을 생각해보고 남을 비판하고 싶거든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였지 않음을 명심하여라. 그래서 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하기보다는 입장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관계를 유지할 것. 혹시 비교하게 되거나 상대가 비교돼서 혹시 관계가 흔들린다고 하면요, 그 비교 자체도 올바른 비교로 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미천으로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이 아닌 나중을 내다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대요. 내가 양보했으면 너는 나한테 정말 더 잘해야 돼 라는 보상 심리를 갖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 안에서 누군가한테 어떤 부탁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부탁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도 관계를 망칠 수 있는 방법이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수용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거절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었냐면요. 손을 놓을 때도 시간이 필요하다. 정관계가 힘들어서 관계를 끊어야 될 때는요, 관계를 맺을 때 들였던 정성만큼이나 관계가 끊어질 때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처음 그 사람과 친분을 맺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정리할 때도 시간과 예의를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날 때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하수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손을 놓을 때조차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이다. 고수이자 성숙한 사람이다. 저도 관계가 끊어질 때 상처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나의 상처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는 관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남을 수 있는 거는 마지막 관계까지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말로 그 모든 추억과 기억들,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가 후회 없이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정석. 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내가 상대와 함께 걸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할 것. 두 번째는요, 약속이에요. 사소한 거라도 귀하게 여기고 약속을 지켜나는 것들이 신뢰감을 기반했을 때 관계가 이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경청이에요.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할 권리를 상대방한테 다 주라고 합니다. 듣는 게 남는 거란 표현도 하고 있고요. 긍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모습,
내 모습이나 태도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핍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타인이 나의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결핍을, 부족함을 내가 드러내서 상대가 나를 채워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관계 유지의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유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적 자원을 기꺼이 남한테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관계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고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5번째 챕터,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습관. 습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화번호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바꾸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기회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단점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사람의 관계를 우연이 아니라 기적으로 본다는 거, 이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치는 관계가 아니라 기적적인 관계, 우리가 어떻게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다 설레이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관계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기적 같아요. 그렇게 관계를 쌓아간다고 하면 하나하나 다 너무 소중할 것 같고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만남을 단순하게 업무나 용무로 보지 말고 귀하게 생각해서 10분의 투자를 통해서 그 만남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생각하고 만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그와 나라는 우주가 하나로 통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무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게 너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이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얻었다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고 또 그 도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와닿은 것 중에 지금 당장 내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 말이 저한테는 가장 임팩트 있었습니다. 내 뒤를 따르지 마시오. 나는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소. 내 앞에 나서지 마시오. 나는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소. 다만 내 옆에서 나란히 걸으시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디언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관계를 최종으로 정리해주고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매듭지어 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누구 위에 쓸 수도 없고요. 누가 누구 앞서갈 수도 없고요. 함께 동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관계의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감동과 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길 바라고요. 30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관계의 시크릿을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세요.